우선 영어 공부에서 영어 단어는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어만 암기한다고 고득점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단어를 알아야 기본적인 독해가 가능하니까요. 보통 수능을 위해 필요한 어휘는 3,000에서 4,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약 3,000개의 어휘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랍니다. 따라서 까먹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꾸준히 반복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선 영어 단어의 경우 EBS 연계와 절대평가의 영향으로 초고난도의 어휘를 암기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수능 빈출 단어를 먼저 암기하는 것이 단연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이론 중에서 수능에 적합한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많은 학생이 깜지라고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쓰고 읽으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방법은 암기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깜지의 경우 지나친 단순 반복 때문에 쓰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암기에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능의 경우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깜지를 쓰며 외우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신경저장법이에요. 영어 단어장을 책 읽듯이 눈으로 보며 단어 자체를 모양으로 기억하는 암기법인데요. 한 번에 완벽한 암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3회독 정도의 반복 학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단어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지만 철자가 비슷한 단어의 경우 헷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이 방법을 메인으로 암기하되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병행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어원학습법인데요. 시중에서도 어원학습법을 바탕으로 단어를 구성한 책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어원학습법의 경우 특정 어근을 파악하여 파생된 단어까지 쉽게 암기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어원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간혹 필요 없는 어근까지 학습하거나 어근 하나당 중첩된 의미가 여러 개일 경우 오히려 헷갈린다는 비판이 있기도 해요. 따라서 필수 어근 정도만 익힌 후에 수능 빈출 어휘 암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상기억법이 있는데요. 단어의 발음과 뜻을 바탕으로 연상되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암기하는 방식이에요. 연상기억법은 재밌고 쉽게 단어를 공부할 수 있으며 헷갈리는 어휘들을 암기하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를 캐치하거나 다이어를 외우기에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억지로 끼워 맞춰 단어를 연상시킬 경우 오히려 암기가 잘 안 된다는 평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인지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단어책에 수록되어 있는 예문 역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영어 단어책을 고르실 때 꼭 살펴봐야 하는 점은 첫째, 수능 빈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둘째, 내부 구성이 본인 스타일과 잘 맞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특히 내부 구성의 경우 며칠 완성 플랜인지, 다이어나 유의어, 반이어는 잘 수록되어 있는지, 예문과 해석의 배치는 보기 좋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 스타일에 맞는 책을 고르시면 된답니다. 단어책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전 아버는 월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책을 추천할게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책과 함께 독해 문제를 풀며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하면 기본적인 어휘력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1권을 다 끝내셨다면 중위권 학생들은 EBS 출제 단어 위주로 암기해 주시고 확실한 1등급을 노리는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 고난도 어휘의 단어책을 한 권 정도 더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답니다.